1990년 3월 서울예대 연극과에 이 학생들이 입학을 했습니다. 황정민, 류승용, 정재영, 신동엽, 안재욱, 임원희 등 이외에도 훗날 연예계에서 얼굴을 알린 많은 학생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는 배우 이혜영도 있었습니다. 이 사진에서 황정민 뒤에 있는 바로 이 학생이죠. 사실 이혜영이라고 하면 다른 얼굴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그럴 법도 한 것이 그는 꽤나 긴 무명 시절을 보냈기 때문이죠. 그가 처음 얼굴을 알린 막대먹은 영애씨 때가 39살, 9년 뒤 다시 얼굴을 알린 보이스 때가 48살, 그리고 54살이 된 올해 더글로리와 사냥개들로 큰 인지도를 얻은 것을 생각해보면 그동안 대중에게 친숙한 얼굴은 아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그의 동기들은 하나둘씩 스타가 되기 시작했고, 특히 그와 절친한 사이였던 정재영, 황정민은 2000년대 초반부터 여러 영화에서 주인공을 맡으며 탑스타가 되었죠. 식당에서 친구들이 사인을 해줄 때면 그는 애써 메뉴판만 빤히 보거나 괜히 딴청을 부리기도 했지만, 허물없는 친구들이라 그들이 잘된 게 너무 좋았기에 질투보단 그냥 부러운 마음이 크게 들었다고 합니다.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는 질투는 네가 가진 게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파괴적 감정인 반면에 부러움은 나도 너의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긍정적 감정으로, 부러움을 표현하는 사람은 상대를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사람이며 성장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부분이 지금의 이혜영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대학 졸업 후 그는 연극과 여러 방송에 단역으로 출연하며 배우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이 시기 그의 얼굴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작품은 시트콤 순풍산부인과로 그는 여러 화에 걸쳐 다양한 역할로 출연을 했었죠. 전 경영학과 96학번 권진우예요. 하지만 연극과 단역 배우 생활의 현실은 고달팠습니다. 경제적 압박에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는 시간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어느덧 2004년이 되었죠. 그의 나이 30대 중반, 연기 공백이 점점 길어지면서 연기가 나의 길이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대학 시절 한 학번 선배인 장진 감독으로부터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장진 감독은 그에게 연극 출연을 권유했고, 그는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참여를 했죠. 다행히 연극이 대박이 났고 그의 연기도 인정을 받으면서 그는 장진 감독의 영화에 연이어 출연하게 되었고, 일명 장진 사단에 포함되며 조금씩 일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5년 줄게. 도와주라 좀. 검사님, 나 잘 모르시죠? 야, 저 좀 훈련 중이어가지고요. 에휴, 잡으려다 말았다 진짜. 그리고 2000년대 후반, 그는 운명의 남자 장동건을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시즌4부터 합류한 막대먹은 영애씨에서 그는 영애의 남자친구 장동건 역할을 맡아 처음으로 대중적 인지도를 얻게 된 것이었죠. 저는 장동건이라고 영희 씨 회사 동료인데요. 이런데 집착하고 안달복 따라하는 나 진짜 바보 같지요? 당시 재미난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해드리자면,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해운대 거리를 걷던 그는 누군가 장동건이다! 라고 하는 소리에 뒤를 돌아보았는데 실은 자신을 가리킨 것이었고, 진짜 장동건을 찾는 다른 사람들이 몰리자 굉장히 민망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장동건이 아니라 이혜영이다! 라고 불리지 못했던 이유는 막대먹은 영애씨 이후에도 그는 꾸준하게 활동을 했지만 출연한 대부분의 작품이 흥행에 실패했고 맡은 비중도 크지 않아 영애씨 때의 영광을 이어나갈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이 시기 그가 빛났던 작품 하나만 소개해드리자면, 장진 감독의 영화 퀴즈왕에서 그는 실제 MC인지 착각이 들 만큼 완벽하게 진행자로 변신해 출연자들을 진두지휘하며 혼자서 극을 이끌어 나가는 등 영화 후반부를 완전히 장악하는 기가 막힌 연기를 선보였죠.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치열한 예선을 거친 20명의 도전자들을 맞이하는데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캡슐부터 열어주십시오. 이 역할은 그를 예능으로도 이끌었는데요. 그는 장진사단의 일부 멤버들과 함께 2011년 SNL 코리아 시즌1에 크루로 합류하며 여러 코너에서 MC 역할을 도맡기도 했습니다. 다만 시즌1 이후에는 하차를 하며 본업인 연기에 집중을 했죠. 이후에도 그는 여러 작품에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할 다양한 얼굴과 연기로 늘 제목 이상씩을 해냈습니다. 한 드라마 PD는 그에 대해 누가 맡아야 할지 전혀 생각나지 않는 배역이 있을 때면 이혜영부터 찾는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어느덧 현장에서 인정받는 배우가 되어 있었죠.
이는 수많은 캐스팅으로 이어져 그는 대중에게 점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 그가 활약한 몇 작품만 살펴보자면 2014년 영화 명량에서 그는 이순신 장군 곁을 든든히 지킨 송일입 장군 역할을 맡아 강렬한 카리스마로 존재감을 드러냈으며 전군 출정하라! 2015년에는 영화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주인공 이정현의 남편으로 출연해 전과 다른 새로운 모습을 선보였고 저 무서워. 영화 탐정 더 비기닝에서는 선배를 개무시하는 강력반 팀장으로 나와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노 선배 말이야, 학교 주변 돌면서 불량식품 좀 찾아봐. 왜? 뭐? 그 노선배 눈깔에 힘주는 것만큼 열심히 좀 합시다. 에? 2017년에 개봉한 영화 공조에서는 탐정 때와는 정반대 이미지의 경찰 표광호 반장 역할을 정말 꼴값이다. 정말 꼴값이야. 너 그동안 수사 많아먹은 거 내가 이거 좀 복구 좀 시켜주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그리고 같은 해 방영된 드라마 보이스에서는 또 한 번 경찰 역할을 맡아 간장게장이라는 별명으로 큰 사랑을 받았죠. 아니 갑자기 뭔 헛소리야? 저 또라이 새끼가 지 몸에 불 지르고 죽은 거 안 보여? 감식반 애들도 모두 자살로 가장했을 때 큰 문제가 없다잖아. 너 영화를 너무 많이 봤구나. 보이스는 막대 먹은 영애 씨 이후 무려 9년 만에 그에게 높은 인지도를 안겨주었습니다. 그의 나이 50을 앞둔 시점이었죠. 이쯤 되니 주연에 대한 욕심이 생길 법도 하고 이제 뜰 때도 됐다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그는 내가 돋보여야 한다는 의도를 갖고 연기를 하면 그 장면은 재미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얕은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 연기를 하기 전 흐름을 먼저 생각하고 그 흐름 안에 녹아들려고 노력한다라고 하며 주인공이나 스타가 되기보단 배우로서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그는 50의 나이를 넘기면서도 오히려 젊은 시절보다 더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원님을 대선 후보로 밀면은 날 총재로 밀어주시겠다. 중간에 낙마했다고 나를 너무 얕게 보십니다. 아니 뭐 결과가 뻔히 예상되는데 내가 왜 그런 모험을 합니까? 2023년 올해의 반도 지나지 않았지만 그는 벌써 4편의 드라마와 1편의 영화를 선보이며 여전히 맹활약을 펼치고 있으며 그중 2편의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에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더글로리에서는 부패한 경찰 신영준 역할을 맡아 한치의 과함과 부족함도 없는 비열한 연기를 방금 네가 말했잖아, 익명이라고. 나타날 거였으면 그때 나타났어. 죽었다 깨어나도 못 뒤집어. 대체 뭐가 문제야? 사냥개들에서는 전설의 칼잡이 황양중 역할을 맡아 살벌함과 따뜻함을 적절한 밸런스로 나눠 캐릭터에 담아냈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네 삶을 살아. 그래도 가게 봐. 2023년 배우 이혜영의 나이 어느덧 54세가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친구들에 비해 스포트라이트는 덜 받았지만 30년 연기 내공이 서서히 빛을 발하면서 이제는 그들 못지않은 조명을 받고 있죠. 이상 인물이 궁금할 땐 누구? 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